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일보. 정현 선수, 그대가 있어 살맛납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정현 테니스 선수, 호주 오픈 테니스 4강 진출했다. 내일 테니스 황제 페더러와 격돌. 황제여, 정현을 맞이하라. 또 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재판 뒷거래 정황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판사 사찰 문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세계일보. 정현 선수, 신화는 계속된다. 다음은 한국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법원 행정처 기능 축소해 나갈 것이다. 이번엔 경향신문. 약시 소년, 푸른 코트 위에서 날다. 아울러 국민일보. 당당한 정현에 반하다. 이제는 조선일보. 평화 대 평양, 검색어 전쟁, 평창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법원 행정처 대수술할 것, 고개 숙인 대법원장.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정현 테니스 선수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4강 신화를 달성한 것,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죠? 네,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정말 낭보인데요. 정현의 4강 진출 관련한 한겨레 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최적화된 스포츠라 불리는 테니스는 아시아인들에게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아시아 국적 여자 선수로선 중국의 리나가 2차례 우승했으나 남자 단식은 일본의 니시코리 게이가 US 오픈에서 준우승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이형택의 세계 랭킹 36위 기록도 무너뜨릴 게 확실한 정현은 곧 열리는 4강전 결과에 따라 아시아 테니스의 새 역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현의 경기를 보는 즐거움은 이런 기록적 의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정현은 기록 경신보다 최선을 다한 경기에 만족하는 모습, 조코비치와의 16강전에서 그랬듯 패자에게도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현의 4강 진출 관련한 한겨레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오늘 날씨 기상청에 나가 있는 최혜연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북극 냉기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충청도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은 영하 16.1도, 체감온도는 영하 22.9도 보이고 있고요. 철원은 영하 2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서울 영하 8도, 청주 영하 6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평소에 한파라고 했던 아침 기온만큼 낮은 기온인데요. 꼭 여러 겹 껴입고 방한용품도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더 기온 떨어집니다. 서울 영하 17도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기승 부리는 동장구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오르지만 여전히 영하 10도 아래 한파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세계 58위 정현 선수와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더러 선수의 꿈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2018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현 선수의 다음 상대가 세계 2위 로저 페더러로 결정된 것입니다. 정현 선수는 테니스 샌드그렌 선수와의 8강전에서 승리해 메이저 대회 사상 첫 4강에 진출한 상태죠. 이어진 8강전에서 페더러 선수가 토마시 메르디흐 선수를 세트 점수 3대0으로 완파해 맞대결이 성사된 것인데요. 페더러는 정현 선수가 승리를 따낸 조코비치 선수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고 있죠. 정현과 페더러의 대결 한국 시간으로 내일 낮 5시 반에 진행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MB의 조카, 즉 MB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다스는 당연히 아버지 이상은의 회사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정도.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네. 들어가서 성실히 임할 테니까요. 이거 좀. 2008년 1월에 그때 MB가. 네네. 다스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해명하실 거 없으십니까? 네,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들으신 것과는 달리 다스 이동형 부사장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 것이다. 이렇게 증언한 음성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2016년 당시 다스의 총괄 부사장 이동형 씨는 다스의 전직 핵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당시에 이동형 씨는 다스의 통근 버스 업체로부터 7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궁지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동형 씨는 사촌 동생인 이시영 씨가 다스에 실권을 쥐고 자신을 홀대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시영 씨가 지금 MB를 믿고 회사가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동형 씨는 여기에 더해서 MB가 다스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까지 털어놓았는데요. 당시 강경호 다스 사장이 MB로부터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은 정황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 통화가 있은 지 넉 달 만에 이동형 씨는 다스의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됐고 이시영 씨는 다스 본사의 돈줄을 틀어준 최고 재무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영 씨 녹취 파일 관련 소식입니다. 이동영 씨의 아버지, 즉 MB의 큰형 이상은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을 맡고 있죠. 하지만 이동영 다스 부사장은 자신과 아버지가 희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다스의 실권을 장악하자 이를 두고 이상은 회장과 MB 부자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이동영 씨는 MB하고 시영 씨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하라고 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동영 씨는 자신이 물건처럼 이리저리 보내줬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아버지 이상은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상은 회장, 이동영 부사장 부자가 다스가 누구의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MBC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보유 의혹이 있었던 이른바 도곡동 땅은 MB와 형 이상득 의원 모두 연관돼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득 의원 전직이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도곡동 땅 1000여 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와 맏형 이상은 씨 소유였는데요. 이 땅을 판 돈은 다스와 함께 MB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BBK의 자본금이 됐죠. 즉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가리는 것이 투자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2007년 당시 박근혜 캠프 측에서 해왔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서 당시 친박 계열이었던 이혜훈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도곡동 땅 차명 의혹 논란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이에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호 의원은 고발 조치로 맞대응했는데요. 이 문제로 이재호 의원과 MB의 형 이상득 의원이 크게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과거 MB의 최측근 정두원 전 의원이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고발을 했더니 검찰에서 이혜훈 의원하고 유승민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MB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국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이상득 의원이 극구 철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회하면 우리가 뭔가 구린기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에 굉장히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도 이상득 의원이 그냥 여기서 이제 리얼하게 제가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이상득과 이재호가 얼마나 서로 열을 냈던지 집기가 부서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호한테 이상득은 너 왜 고발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제가 그 뜯어 말리느라고 제 옷도 막 늘어나고 막 그랬어요. 정두원 전 의원은 대선 후보이자 동생인 MB에게 불리할 것이 뻔한데 왜 고소 철회를 주장했을까? 이상득 의원이 고소 철회를 주장했을까? 이 사실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이상득 의원도 도곡동 땅과 연관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상은 씨 명의의 도곡동 땅 지분은 이상은 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당시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을 당했죠. 블로그에 MB를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김종익 씨는 결국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경찰 수사관은 총리실로부터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며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먼저 2008년 총리실 직원들은 김종익 씨를 수사해달라며 KB 한마음의 내부 서류를 들고 동작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총리실이 민간 회사의 자료들을 입수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 측은 불법 자료에 대한 수사를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총리실 측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내리겠다고 통보하자 심지어 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총리실에 수시로 불려가 수사 과정을 보고하면서 무능하다는 식의 인격적 모욕도 수차례 받아야 했는데요.
결국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김종익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정부의 가상화 피해 관련 대책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되기 전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먼저 지난 15일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 전문을 미리 출입기자단에게 전달하고 보도를 아직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의 일명 엠바고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의 공식 발표 직전 보도자료 전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미리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기자단 내부에서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받아본 자료에는 문의 전화가 틀리게 적혀 있었고 이에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는 수정된 번호가 담겨 있었는데요.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았던 문건을 보니까 기자들에게 보낸 번호가 수정된 최종본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체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 사과드린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적 쇄신과 법원 행정처의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법원 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밝혀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철저하게 조사를 마친 뒤 법원 스스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박범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추가 조사위가 기술적 제약과 법원 행정처 협조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만큼 제한 없는 신속하고 완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프라이버시권 침해니 형법상 비밀 침해냐 하면서 판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기 그지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만 760개, 그중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인데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머지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현재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2015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13대 0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 대법관 13명 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구대로 판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입장문에는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자 일선 법관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판사들은 충격과 모욕감을 느낀다. 청와대의 재판 개입 정황들이 문건으로 공개됐는데도 사과나 반성 없이 언론만 탓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비판글이 쏟아졌는데요.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대법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세훈 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통상 판례를 바꾸거나 뭐 이견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해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 당시에 있었어요.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의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180일 안에 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재판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 재판이 결론이 납니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할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적법하다고 각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을 가리켜서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행동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야기가 안 돼.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경우에 솔직하게 외부 입김 받았다. 왜냐하면 양승태가 시켰으니까.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렇게 공약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에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국민투표법은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헌까지 산 넘어 산이네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이미 1월 5일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 처음 전파를 탄 이상훈 씨 아들 이동형 씨의 육성. 다스의 법적 대주주인 아버지가 실은 월급쟁이라는 폭로. 나는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MBC는 어제 이동형 씨의 또 다른 육성을 집중 보도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다스 최대 주주이고 스스로도 부사장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형 씨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팀감사가 솔직한 얘기로 너 시령이 편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학수 다스 감사가 자신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시영 씨를 지칭하는 듯한 인물이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사촌 동생이 자신을 해코지해도 이렇게 시작하는 육성. 사촌 동생이 형을 해코지라고 형을 나가라 그래도 좀 내가 그 똑같은 놈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지난 2010년 8월에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해 불과 2년 만인 37살의 최연소 이사가 됩니다. 반대로 최대주주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는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됩니다. 내가 그래서 형아, 이제는 형하고 뭐 하기 열심히 해라. 형은 물러서 도와줄 테니까 뭐 결제 안 하라면 결제 안 하면. 결제하지 말라고 하면 결제 안 하겠다고 MB 아들 시영 씨에게 다짐했다는 이동형 씨. 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동생 MB를 위해 희생했다고 열변. 나도 아버님이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형이 이런 꼴을 당하니까 형은 울분이 터지지만 이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지 못하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회장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네가 알다시피. 이상훈 씨는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다. 이 의혹은 이미 작년 12월 14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 방송된 이상은 전 운전기사 김종백 씨의 말에서도 발견. 3개월째 되는 날 하도 그 회장님을 대하는 게 너무 조금 막대하니까. 네, 하니까 아니 사장이 왜 자꾸 회장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깃방망이 맞을 뻔했죠. 그러면 다스 직원들도 모조리 다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네요. 그거는 경주시민이 다 알고 있죠. 상황이 이러한데 이동영 씨 어제 검찰 출두하면서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이동영 씨 검찰에 들어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주진우 시사인 기자 어제 팟캐스트 다스베이다 녹화에서 이동영 씨는 근데 개인적으로 비리가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계속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 오후 3시쯤부터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형 씨는 MB 가문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몇 달 전에 이 다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이동영 씨 그리고 이상은 씨 주변 사람들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달 전부터 이분은 그 가족회의에서 배제되고 계속 욕먹고 있어요. 한편 이동형 씨의 아버지 이상은 회장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수면으로 올라오자마자 2달 조금 넘었나요? 이상은 다스 회장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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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오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5611번 쓰시는 분, 어제 점심 먹으면서 경기 보았습니다. 날씨는 춥고 정치는 혼탁한 시기에 정현 선수의 플레이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신미숙님, 기분 좋게 해준 정현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우승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0117번 쓰시는 분, 정치권에 온 국민이 지쳐있는데 우리 정현 선수 덕분에 환호하게 돼서 감사하고 꼭 우승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 정현 선수 파이팅. 네, 정현 선수 어깨 상당히 무겁겠네요. 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이른바 오너 일가라 불리는 상위 10명의 임원들이 챙겨가는 돈과 직원 평균 보수의 격차 최대 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경영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임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인데요. 정몽구 회장은 약 90억 원을 받아 현대차 직원들의 약 60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격차가 가장 큰 임원은 영원무역홀딩스의 지배주주 성기학 이사였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직원 평균 임금의 600배가 넘는 140억 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국처럼 전문 경영인이 최소한 실적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배주주 일가의 연봉을 계산하는 기준을 1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2016년 국제노동기구 ILO는 최고 경영자와 일반 직원 임금의 격차가 사회 전체의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기업은 460조 원의 비용 증가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소개한 독일 컨설팅 업체 롤랜드버거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업 경영을 크게 압박할 것이다. 이게 취지인데요. 그런데 한겨레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살펴보니 특정 항목의 비용이 8배 가까이 부풀려져 과장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모든 업체가 토요일과 휴일에 근무할 것을 가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용직까지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해 부담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산하법인으로 운영해온 교통방송 TBS를 독립재단으로 만들고 이 방송사의 7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방침입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임기제 공무원이나 프리랜서 약 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송작가들은 다른 직군의 반대로 90여 명 가운데 9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방송 노동자 절반가량은 프리랜서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TBS의 정규직화를 계기로 방송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소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 18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예술단의 사전점검단이 박람한 데 대해서 색깔론을 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올림픽이라는 표현에 바른정당이 동조하더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 역시 거침없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박람이 돌연 보류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이른바 평양올림픽 공세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존중감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죠. 또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야당들의 평양올림픽 공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RN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란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약 6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0%에 그쳤는데요.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화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국민의당 분당이 초일기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조기 사퇴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선언했습니다. 중재파 의원들의 숫자는 최대 7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안철수 대표는 중재안을 두고 중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중재파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들이 통합 반대파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재파이자 통합 반대파가 발표한 개혁신당 추진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박주선 의원은 송기석 의원도 아마 우리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자 안철수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송기석 의원이 통합파에서 탈퇴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송금주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듣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친안철수계와 중재파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호남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새누리당의 뿌리를 둔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야말로 호남의 배신자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신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당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당을 하면은 이중 당적이 허용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막무가내다. 도저히 그 안철수 정치, 새 정치는 헌정치로, 후정치로 탈하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철수야말로 호남의 배신자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DJ의 정책 이념을 계승하겠다. 나중에는 국민의당 자체가 DJ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와서 유승민과 손잡고 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유승민의 햇볕 정책을 폐기하라. 탈호남하라 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약실하는 신체 조건에 좌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를 딛고 희망을 보여준 정현 선수. 이 정현 선수를 생각하면서 고른 노래입니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기약하겠습니다. 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